네, 41번째 다시 2번 번아웃 증후군에 대한 내용 2탄입니다. 오늘은 해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해소 방법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해 두셔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개인의 또 자기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해결 방법을 또 해소 방법을 제시해 주셨을 때 어떤 분한테는 그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한테는 그게 부족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 증후군은 어떤 질병의 진단명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증상들을 통틀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저희가 어떤 진단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일반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또 증후군에 해당되시는 또 상태에서는 심각한 또 우울이나 무기력의 상태에서는 정말 또 심각한 또 대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고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번아웃 증후군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요. 우선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무기력하고 몸도 말을 안 듣는 상태예요. 근데 그러한 자기 모습을 나태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또는 도태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소진을 겪는 상태에서 이중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소중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해 본질적인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너무 노력하지 말아요라는 책을 쓰신 코코로야 진노스케라는 일본 심리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소중해 라고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그 다음에 존재감 이런 부분을 키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에 결핍된 부분이 있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열등감이 언제 문제가 되느냐? 열등감과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열등감은 자기가 부족한 부분, 결핍된 부분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내가 부족하구나라고 아는 게 열등감인데요.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건 그것을 타인에게 들키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뻐드렁니가 있어서 물을 잘 갈아요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이빨이 못생겼다라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컴플렉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그 자체는 매우 자연스럽고 인간에게 모두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등감은 자기가 또 이걸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원동력, 목표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라면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 기준을 도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없기 때문에 요행이나 어떤 뭐라 그러죠? 요행이나 어떤 행운, 운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행이나 행운이나 운이 우리 통제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낙담하고 좌절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도달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요. 이 완벽주의적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완벽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를 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계속 비교하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심리 상담을 했을 때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왔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계속 놀면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엉망진창으로 산 거죠. 그리고 와서 고등학교로 왔는데 공부를 더 잘하겠어요? 원래부터 잘한 친구도 아니고 기초도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는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친구가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면 더 어떻게 될까요? 더 못하겠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과 기준을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면 더 좌절하고 또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 나와 좀 비교를 하시고요. 한 달 전에 나와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럽니다.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가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뭐 일주일 전과 그다음 한 달 전과 그리고 3개월 전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어떤 유튜버들과 저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제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언젠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지나치게 혹시시키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서 조금 더 나아졌다면 거기에 감사하면서 또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번아웃은 외부로부터의 지지와 격려가 부족해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뭐 윗사람한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나를 격려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는 참 좀 뻘쭘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요구를 하도 되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노력의 과정을 스스로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할 때도 가끔 쓰는 방법이긴 한데요. 눈을 감고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이 깃들여진 뭐 이래왔던 과정들, 삶의 과정들을 영화관 스크린에 띄워놓고 영화 한 편 감상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 주인공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그의 수고와 애씀을 스스로가 알아주는 겁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왜 영화가 되게 좋으면 막 밑에 댓글 달잖아요. 그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달아준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또 그 말을 또 스스로 자신에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아웃은 말 그대로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번아웃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막 몰아서 한꺼번에 자거나, TV를 하루 종일 보거나, 그런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올린 휴식과 쉼이라는 포스팅이 있는데, 그 편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의미 없는 또 이런 휴식을 취할 경우엔 피로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또 이제 다시 리프레시하고 쟁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취미 생활도 굉장히 막 전쟁하듯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경우에는 육체의 피로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밸런스를 맞춰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몸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누워서 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누워서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자신의 머리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하고픈 말이 뭐니? 아마도 이렇게 두통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좀 쉬어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몸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 편안한 자세에서 자기 몸과 하나둘씩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어깨에게도 물어보시고 다리에게도 물어보시고 배에게도 물어보시고 뭐 허리, 뭐 등, 다리, 손, 등, 뭐 몸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나한테 혹시 하고픈 말이 있니? 라고 하는 식으로 몸과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휴식과 충전이 필요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너무 자기를 이렇게 의식하지 말고 그냥 친한 친구한테 편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편지를 쓰세요. 지금껏 애쓰고 뭐 노력한 나의 자신의 몸과 마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편지를 쓰시고 쓰고 난 후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괜찮지만 과거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때는 그냥 펜을 들고 막 뭔가 끄적끄적 써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에게 감사하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들을 하고 나면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고 조금 힘이 나는 그런 좀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번아웃은 말 그대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태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면 어떠세요라고 말하면 그거는 내가 너무 나약하다는 생각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도움을 받는 거는 안 좋지만, 그러나 번아웃된 상태에서는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달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자꾸 고립시키게 되면 더더욱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혼자 휴식을 취하면서 몸과 대화도 나누시고 감사 편지도 써보시고 뭐 호흡도 해보시고 영화 장면도 떠올려 보시고, 충분한 휴식 뒤에는 주변의 친구나 직장 동료, 직장 내 인사팀장, 고충 처리위원, 뭐 가족, 그다음에 사내 멘토의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의 지혜와 위로, 격려를 얻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까 저희가 1탄에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봤잖아요. 그 직무 해결 능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번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그 연구에 보면 사내 멘토를 운영하는 그 기업에서의 업무 수행 그 능력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멘토 또는 그 직장 내에 굉장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지혜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증후군을 해소를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인들에게 요청이 좀 꺼려지거나 두렵다면 심리상담사나 정신과를 내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심리상담사 이제 전직을 하기 전에 저 또한 이제 직장 생활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나서 매니징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이제 아티스트 팀에 있었던 직원들 너무 예쁘고 하나같이 열심히 하고 그런 직원들이었어요. 뭐 이분들을 매니징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다른 팀과 이제 코워크하는 부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EAP라고 하죠. 외부 아웃소싱으로 된 심리 상담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만났었는데 아쉽게도 그 심리 상담사분이 뭐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네,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길을 들어오신 분이 지금 조직 생활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으로서의 뭐 역할, 그 다른 협력 그 부서와의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 등등등 이런 전혀 그 조직 내에 관련된 이슈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컸습니다. 조직 생활을 좀 해보고 조직을 이해하고 또 매니징도 해본 그런 분들이 만약에 심리 상담소 쪽 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참 좀 속 시원하게 도와줬을 텐데, 뭐 팁도 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공감을 해줄 수 있다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컸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심리 상담사로 오게끔 하는 뭐 원인 중에 하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찾을 때도 만약에 뭐 조직 내에 관련된 이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1탄과 2탄에 이어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또 좋은 정보와 또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